박소윤이 임신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동안 유지되던 가족의 미묘한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전까지 김성수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윤의 몸 상태를 챙기는 듯한 말투, 식사를 거르지 말라는 당부,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는 제안까지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바로 아들의 아들, 즉 남자아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초음파 결과를 듣는 순간 소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조심스러운 기쁨이 스쳤다.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은 차갑게 식었고 눈빛은 계산적이고 냉정해졌다. 딸이라고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망, 불만, 그리고 어쩌면 분노까지 담겨있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소윤은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이의 성별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인지, 왜 그것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지. 김성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개입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가족 내 권력 구조의 결과였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 가치관 속에서 자라왔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을 초래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은 곧 소윤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편하게 식사를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이 말은 직접적으로 아이를 없애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소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남자아이가 필요해. 집안을 이을 사람이 있어야지. 이 말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가치관의 반영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손자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가문의 계승자였고 그 역할은 딸로는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있는 인물은 바로 김성수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아 키운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가 있다. 그는 누구의 편도 쉽게 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중립이 문제의 핵심이다. 갈등 상황에서 중립은 종종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특히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소윤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앞으로의 전개는 몇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첫 번째는 김성수가 변화하는 경우다. 그는 지금까지는 침묵을 선택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그가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어머니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소윤의 선택이다. 그녀는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녀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 경우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서사로 확장된다. 세 번째는 시어머니의 변화다. 지금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손녀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감정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고정된 가치관도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흔들리게 된다. 손녀의 웃음, 작은 손짓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는 갈등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딸이냐, 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치관, 권력, 사랑,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누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이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누군가는 변해야 하고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